예, 11주차 세 번째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그 중간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 그 다음에 파이널 과제를 위한 피드백, 예, 요게 지금 살짝 지금 딜레이가 걸렸는데요. 하여튼 지금 뭐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 좀 겹쳐갖고 그거 같이 업무 수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 살짝 수업들이 좀 딜레이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피드백 면에 있어서는. 네, 그거는 하여튼 뭐 시간 되는 대로 계속 그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올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기 바라고요. 자, 이제 라이팅, 그 다음에 재질, 렌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만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레고 블록을 만드는 학생은 레고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편하게 제일 좋은 경우가 맥스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게 티팟이라고 주전자가 이미 이렇게 디폴트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전자를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전자를 세그먼트를 한 8 정도 주고요. 하나 이렇게 옆에다가 위치시켜 놓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오브젝이 없으면은 이 주전자만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바닥은 스튜디오에 가면 이렇게 롤로 말려져 있어 갖고 필요에 따라서 하얀색, 어쩔 때는 뭐 굉장히 컬러풀한 어떤 종이들을 위에서 이렇게 블라인드 식으로 쭉 내려갖고 바닥에다 이렇게 깔죠. 그랬을 때 바닥과 벽이 붙는 요 사이, 요 경계선 부분에 조명이 떨어지지가 않고 그 롤 블라인드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명을 받으면은 그 공간이 바닥과 벽에 구별이 없어서 훨씬 더 예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D 쉐입에 보면요, Extend Spline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3D 오브젝트도 기본 프라이머리가 있고 익스텐드가 있었잖아요. 쉐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텐드 스플라인을 켜서 여기 뭐 앵글이라고 있거든요. 앵글을 가지고 레프트 뷰에서 이런 식으로 L자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굵기가 있는 L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고요. 위치 잡아주고 아직은 2D 쉐입이죠. 예, 지금 L자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로 오면은 코너 레디우스 1번이 바깥에 있는 여기입니다. 2번이 안쪽이에요. 그걸 따로따로 줄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한 번에 다 줄 수도 있는데 코너 레디우스가 보이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거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알라 그랬죠. 예, 숫자로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볼 수 있어요. 예. 아까 말한 스튜디오에 가면 이렇게 롤 블라인드 이렇게 치면 벽과 바닥의 경계선이 이렇게 커브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 명확하게 안 지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런 배경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앵글로 이렇게 만들고 익스트루드로 꽤 크게 만들었군요. 얘가 예, 이렇게 긴 벽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하면은 조명이 예, 그 어떤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배경이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렌더 테스트 볼 때 이런 식의 배경 만들어 놓고 많이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 굉장히 보기 싫으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배경이 없다라는 얘기 그냥 블랙으로 처리해요. 디폴트로. 블랙이면은 블랙에 대해서 반사나 빛이 가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반사가 되고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예, 뭐 이런 홍각 같은 경우는 빛이 가다가 닿으면 튕기기도 하겠지만 흡수하고 그 투과되는 빛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3D 환경에서의 빛입니다.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은 배경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앵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코너 레디어스 값 주고 익스트루드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세그먼트 필요하면 주면 되고요. 세그먼트 살짝 몇 개 주죠. 하면서 좀 보기가 더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나와 지금 오브젝트 크기도 다르고 아마 유닛도 다를 거예요. 단위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동일한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상태를 렌더라는 걸 해볼게요. 자, 렌더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 보면은 렌더링이란 풀다운 메뉴 렌더를 눌러도 되고요. Shift Q네요. 혹은 여기 아이콘 바에 보면은 첫 번째 주전자 모양이 있어요. 렌더 셋업이라고 하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셋업 창이 나와요. 얘를 눌러서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디폴트 렌더러가 스캔 라인 렌더라는 건데,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단톡방에서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업 시간에 원래 학교에 라이센스가 있는 V-Ray를 써야 되는데, 현재는 온라인 수업으로 개별 컴퓨터를 지금 집에서 대부분 듣다 보니까 V-Ray 수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한번 같이 논의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이 들어가면 그때 체험판을 깔아서 쓰자 뭐 이렇게 잠정 결론을 냈는데, 지난주에 온라인 수업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자, V-Ray를 안 쓰고요. 아놀드 렌더러라고 하는 CS Max 2018부터 새롭게 들어간 렌더링인데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영화 작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요.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아놀드라고 하는 렌더러는 V-Ray만큼 많이 씁니다. 오히려 영화 작업에서는 V-Ray보다 더 많이 써요. 그만큼 뭐랄까요, 인정받은 렌더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렌더러가 2018 버전에 디폴트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V-Ray 안 쓰고 그냥 아놀드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른 플러그인을 안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멘탈레이라는 걸 쓰다가 V-Ray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V-Ray에서 아놀드로 바꾸려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했는데, 이게 바꾸자, 안 그러면은 못 바꾸겠다라고 해서 아놀드로 이제 막 나는 이제 2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놀드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V-Ray나 멘탈레이 쓴 거를 기반으로 이제 조금씩 이거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정도인데요. 뭐 수업 여러분의 기초를 강의한 데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놀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버전 2018 받은 학생들은 그대로 그냥 어떠한 거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쓰면 돼요. 자, 렌더로 스캔라인 렌더로 내리면 나 같은 경우는 멘탈레이도 있고 V-Ray도 깔려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아놀드라고 있어요. 자, 아놀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탭들이 바뀔 거예요. 디폴트 렌더링 되는 픽셀이 640에 480이라고 하는 작은 해상도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된 뷰를 렌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러링을 대신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를 렌더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예 뷰 투 렌더를 Code for Perspective, 그러니까 4개의 좀 뷰가 열려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퍼스펙티브를 무조건 렌더 해달라 이렇게 락을 걸어 놓으면 편합니다. 작업하다 보면 탑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라이팅 세팅 바꿀 때. 근데 프론트에 있는 걸 모르고 렌더 버튼 누르면은 얘는 프론트 뷰를 렌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뷰가 어디가 선택돼 있고 무조건 퍼스펙티브 뷰를 렌더 해라 라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가놓으면 편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렌더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뜰 겁니다. 자, 뭔가 렌더링이 됐죠? 자, 이렇게 지금 디폴트 어떤 재질로 뭔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파랗게 나오는데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나온 학생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좀 허옇게 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렌더예요.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림자 없는데 음영 대신 해주고요. 그림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반사, 리플렉션, 그 다음에 굴절, 리프렉션, 그리고 뭐 다양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재질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설명하면서 얘기하겠지만 멘탈레이
이제는 더 이상 많이 안 쓰는데, 그리고 V-Ray, 그 다음에 아놀드, 뭐 이러한 프로그램 렌더러들이, 이런 것들을 렌더러라 부릅니다. 렌더링을 해주는 엔진을 렌더러라 불러요. 얘네들은 다 PBR 베이스라 불러요. PBR은 뭐냐? Physical Based Rendering. 렌더링 시스템. 뭐 시스템은 이제 빼는 거겠죠. 자, physical, 육체적이라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기반의 렌더링 시스템이다. 즉, 물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인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물리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작용을 받으면서 사는 거야. 일단 중력이라는 거.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거야. 그리고 물에 들어간 부력, 그리고 마찰력,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간섭이 되는, 작용이 되는 힘들이 있죠. 그리고 빛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뭐 투과도 하고 반사도 하고 난반사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실제 환경처럼 물리적인 베이스 기본으로 실사처럼 렌더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PBR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놀드, V-Ray, 멘탈레이 다 PBR 기반의 렌더링 엔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사진과 같은 렌더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토리얼리스틱 렌더링 이미지를 만드는 게 이 수업의 목표라고 그랬죠. 모델링을 해서. 자, 이제 기본 어떻게 한다는 거 알았고요. 렌더 창 나오면 렌더 누르면은 이제 항상 또 렌더링이 되기도 해요. 네. 여기 이제 렌더링이 되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무엇냐에 따라서 굉장히 속도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조명 하나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조명은 여기 있습니다. 자, 조명 벌브 모양으로 생겼죠? 전구 모양. 자, 포토메트릭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고, 나 같은 경우는 V-Ray를 깔았기 때문에 V-Ray가 있고, 그 다음에 아놀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포토메트릭, 스탠다드, 아놀드 세 개가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만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게 아놀드 라이트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것들은 포토메트릭 보면 일단 4개죠. 스탠다드, 뭐 많아요. 멘탈레이는 앞에 MR이 붙어 있으면 멘탈레이 약자예요. 스탠다드의 MR 에어리어 옴니, MR 에어리어 스팟, 이거는 멘탈레이 에어리어 옴니의 약자입니다. 근데 안 쓸 거고요. 둘 다 안 쓰고 아놀드만 쓰겠습니다. 아놀드 라이트 선택하고 화면 상단 탑뷰에서 이렇게 그냥 클릭 한번 할게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죠. 동그랗게 벌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디파이로 가서 위치 바꿔주고요. 이렇게 위에서 인공 조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프리뷰에서 얘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 안 쓰고 그냥 바로 렌더를 할게요. 자, 다시 아까처럼 이 렌더 셋업을 눌러서 렌더를 아놀드 돼 있는 거, 그리고 퍼스펙티브 돼 있는 거 확인하고 렌더. 자, 시커멓게 나요. 조명을 넣었는데 왜 이러지? 자, 조명이 아직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이제 더 쓸 일이 없어서 잠시 엑스표를 누르고 이 렌더 프레임에서 이 렌더를 눌러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문제지? 자, 위치 일단은 그냥 놔두고요. 뭘 바꿔볼 거냐면, 자, 여기 보면은 뭐 다른 거 다 컬러도 그냥 놔두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커멓게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게 인텐시티, 강도입니다. 강도가 1이라는 게 어쩔 때는 무지 밝아요.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 크기,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 숫자는. 자, 그래서 1이 시커멓게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영문 매뉴얼 보면 베팅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임의로 내가 한번 넣어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5 정도 놓고요. 아니면 10도 놓고 합니다. 곱하기 10 정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곱하기 10 해볼게요. 인텐시티 10 넣어봤어요. 렌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10이라는 이 인텐시티로. 그럼 100 한번 넣어볼까? 자, 100. 또 10배 해봤어요. 10의 10배. 렌더.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안 나오면요, 밑에 있는 값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익스포저. 익스포저는 노출이란 얘기인데, 다음 주엔 카메라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익스포저는 노출이라는 건데, 빛을 받아들이는 카메라의 조리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도 조리개가 있어서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조리개가 얼만큼 열려 있냐에 따라서 빛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빛을 적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숫자가 클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숫자는 16입니다. 제일 최저치는 당연히 0이겠죠. 자, 그래서 16 한번 넣을게요. 최고치로 빛을 100이라고 하는 강도를 16으로 최대로 받아라. 자, 그랬더니 뭔가 희미하게 침침하게 나옵니다. 이런 느낌 내기도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나왔어요. 근데 이거보단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익스포저는 지금 최대치란 말이에요. 16이 최대치라 그랬어요. 그럼 인텐시티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인텐시티 곱하기 5 해볼게요. 500이죠? 이제 좀 뭔가 나오네요. 좀 꽤 그럴듯하죠? 자, 그러면 익스포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익스포저를 16이 아니라 한 13 정도로 낮추고 인텐시티는 1000 정도로 높여서 한번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인텐시티를 높여도 익스포저에 따라서 빛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럼 얘 14 놓고 이거는 20, 100, 1000, 2000 정도 놓자.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너무 많으면요, 너무 허해질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빛을 너무, 우리 사진 찍어보면은 하늘에 어떤 구름이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전부 하얗게 돼서 그 패턴 분간이 안 갈 때 있죠. 그런 거는 익스포저 값이 너무 넓게 설정돼서 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앱에도 프로 모드라 들어가면 익스포저를 이렇게 조정해서 내가 조금 더 어떤 빛에 대해서 조금 더 궁리하면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있죠. 자, 조금 더 해볼까요? 그냥 16으로 놓을게요.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밝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굉장히 밝아졌는데 뭐 좋습니다. 아주 밝아졌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나 같은 경우 여기 좀 이렇게 노이즈가 져 있죠. 이거는 현재 세팅 값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노이즈가 있으면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필름 입자처럼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라면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옵션 값으로 바꿔주는데, 오늘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게 기본적인 라이팅 설치 방법이에요. 요것만 일단 쓰십시오. 오늘은 아놀드 라이트의 인텐시티와 익스포저 값만 조정을 해보시고, 자, 그림자도 자동으로 떴어요. 자, 그림자 요령만 바꾸죠. 어떻게 하는지. 자, 그림자가 너무 샤프해요. 경계선이 그냥 막 칼로 비일 것처럼 샤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그 엣지가 좀 소프트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쉐입에 보면 타입이 쿼드라고 되어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동그란데 왜 쿼드지? 사각형이지? 자, 사각형이 안 보일 텐데요. 여기 보면은 쿼드 XY, 자, 타입 쿼드만 쓸게요.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쿼드만 넣겠습니다. 쿼드로 그 디폴트를 유지하고 XY 24, 48이 되어 있는 거를 곱하기 10, 240, 480 줄게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자, 240, 480에 해당하는 쿼드 모형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500 정도 넣을까요? 500에 한 800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놨어요. 아까는 아예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커진 거야. 이 커진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렌더를 해보면 어때요? 그림자가 경계선이 소프트해지죠. 이게 클수록 그림자는 소프트해집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800을 한 1500 정도로 이렇게 길쭉하게 놓고, 끝으로 가면서 더 소프트해지죠.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쪽, 여기서
횡으로는 좀 샤프하고요. 종으로는 좀 가면서 이제 무뎌지는 뭐 이런 형광등이라 생각하면 돼요. 긴 형광등. 그러니까 납작하면서 긴 형광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한 엣지의 섀도우를 얻고자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나머지는 일단은 스킵하세요. 그림자 딴 거 안 건드렸다면 요거 세 가지, 그러니까 쿼드 XY, 그 다음에 인텐시티, 익스포저, 요 네 가지만 건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을 줘볼게요. 재질은 내가 그 시스템이 예약한 컬러가 하얀색과 검정색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컬러를 가급적 여기서 쓰지 마라. 나중에 재질로서 이제 컬러를 표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재질은 어디 있더라? 여기 풀다운 메뉴 어디 있더라? 렌더링에 있나요? 렌더링에 있네요. 예. 매트리얼 에디터라고 있는데 M을 누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예, M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M 누르니까 나오죠. 아니면 요 렌더 셋업 주전자 모양 옆에 아이콘이 바로 매트리얼 에디터 재질 편집기라는 겁니다. 자, 얘를 눌러도 나와요. 자, 근데 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떴을 거예요. 여기 보면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2010부터인가 아마 이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들어왔고,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 슬레이트 방식의 재질 구현기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게임 엔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익혀두는 게 제일 유리한데, 나같이 좀 오래 전부터 이걸 써왔던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모드라고 있어요. 모드에 컴팩트 매트리얼 에디터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재질 편집기가. 나는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어떤 영상들 보면 이걸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모드에서 슬레이트 이걸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쪽 다 쓰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더 확장성과 그 업계에서, 그러니까 게임 엔진과의 어떤 연계 생각하면 이게 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이걸로 수업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러 개 있는데 나는 지금 렌더러가 3개가 깔렸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플러스 키를 내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제너럴,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아놀드를 쓸 텐데 오늘은 여기 제너럴을 좀 써볼게요. 제너럴을 보면은 일반적인 거 내려보면 맨 위에 피지컬 매트리얼이라고 있어요. 자, 물리적 기반의 재질이란 얘기예요. 자, 얘를 클릭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재질을 하나가 내가 이제 막 팔레트에다가 물감 하나 짜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자, 이거를, 자, 잠시 화면 밖으로. 이 슬레이트 매트리얼의 에디터의 단점이 화면을 좀 많이 차지한다는 점. 자, 이 재질, 지금 디폴트로 있는 재질을 여기, 요거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쭉 잡아당겨서 화면에다가 주전자에다 갖다 내면은 이 재질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배경은 다른 재질을 주고 싶다. 그러면 피지컬 매트리얼을 또 하나 이쪽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트리얼 3번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면 되는데 이번엔 다른 식으로 줘볼게요. 자, 배경 오브젝트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하면, 이 동그라미에서 우클릭하면 뭐라 나오는데, 맨 처음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지정해라 재질을 어디에? 선택된 오브젝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된 오브젝트가 얘잖아요. 그래서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렇게 줘도 됩니다. 알겠죠? 드래그 앤 드롭도 해도 되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레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 하나의 재질을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우클릭해서 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아니면 일일이 한 뭐 8번, 10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드래그 앤 드롭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자, 일단 레고 블록은 안 하고 이렇게만 해놓고 렌더 해볼게요. 자,
이게 갖고 있는 이 회색 톤으로 바뀌었는데 리플렉션 재질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재질을 좀 바꿔볼게요. 자, 매트리에이터 지금 첫 번째 요거 그 주전자의 준에 이거의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요 매트리얼이라고 써있는 요 글씨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와요. 자, 이게 피지컬 매트리얼이 이제 처음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처음 쓴 건데, 이거에 너무 의존해서는 좀 곤란한 점도 있긴 하지만, 자, 여기 프리셋 이미 만들어 놓은 것만 이용을 해도 굉장히 근사한 재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뭐 생각되는 재질들은 여기 대부분 다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면은 조금만 바꿔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작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쓰는 겁니다. 자, 주전자를 우리 여기 메탈 쪽에 보면은 실버, 카퍼로 할까요? 예, 청동 재질로 바꾸고 싶어요. 카퍼로 바꾸면, 자, 이게 지금 요 컬러 카퍼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컬러가 일단 된 거죠. 자, 그리고 배경 요거 3번 더블 클릭해서 또 이쪽으로 와요. 자, 배경은 프리셋을 러프 콘크리트,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콘크리트 재질로 바꿔볼게요. 그럼 그렇게 재질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러프 콘크리트라고 했더니 이만큼, 아까 분명히 3번 요 휠키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휠키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요금 딸랑 있었는데 여기서 프리셋을 선택하니까 뭐가 이렇게 막 연결이 되네요. 예, 전부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여기서 바꾸면 되는데 아직은 그 이제 못하니까 이렇게 있는 것만 일단 써서 맛만 좀 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만 좀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렌더 해볼게요. 새로운 재질을 집어넣었어요. 자, 렌더. 자, 카퍼 재질. 그 다음에 러프 콘크리트가 들어갔어요. 뭐 러프 콘크리트 뭐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대단한 게 나오지는 않았네요. 자, 이렇게 왜 껐지? 예, 옆에 있는 레고 캐릭터까지 반사를 완전한 메탈 질감의 이런 리플렉션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레고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레고 얘를 위해서 피지컬 매트리얼을 하나 집어넣어서 머리에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레고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그 반짝반짝 빛나는 페인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틴, 무광이란 얘기고요. 매트는 더 완전한 무광이란 뜻이에요. 자, 세틴이 약간의 반무광? 예, 무광에 가까운데 약간의 윤택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글로스 페인트를 쓸게요. 그러면 기본으로 보라색, 남색 계열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컬러를 바꾸려면 여기 있는 컬러 바를 클릭하면은 컬러 팔레트가 뜹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바꿔주면 돼요. 오케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또 하나. 이번에는 몸통. 아이고, 몸통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 역시 글로스 페인트 주고 베이스 컬러를 화이트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회색으로 나올 거예요. 자, 러프니스, 이거 아직 모르니까 내가 안 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끄집어내서 이번에는 팔 두 개, 팔에다가 넣었어요. 역시 더블 클릭해서 글로시 페인트, 그 다음에 컬러를 초록색이네요. 초록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얘 보니까 이 손도 노란색이네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 노란색을 다시 한번 여기다 지정해 주면 돼요. 네, 그럼 손도 노란색이 됐네요. 그럼 다리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고
골반과 다리를 동시에 우클릭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해주고 더블 클릭. 다리만큼은 무광이에요 얘가. 그래서 프리셋을 세팅 페인트를 주고 컬러를 아이보리에서 약간 노란기가 있는 아이보리, 이런 컬러입니다. 예, 오케이. 자, 다 지정했습니다. 자, 렌더 해볼게요. 예, 이렇게 들어갔죠. 자, 하얀색이지만 하얀색처럼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좀 바꿔줄 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써보십시오. 이게 좀 가장 기초적인 운영법을 얘기한 거예요. 잠깐만요. 하얀색을 좀 하얀색답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얀색이 요거거든요. 0.7로 되어 있는 걸 1로 일단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션이라고 있는데 여기 자체 발광이에요. 네, 자체 발광인데 요거를 0.5 정도 줄게요. 0과 1 사이입니다. 1이 완벽하게 자기 것을 다 갖는 거고 0은 완전히 자기 걸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의 숫자 소수점으로 쓰면 돼요. 오, 예, 왜 빛을 발하죠? 너무 많이 줬네요. 자, 이거를 0.5가 아니라 0.1만 0.1도 예, 0.05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얀색을 집어넣습니다. 0.05 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조명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오브젝에다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지컬 매트리얼로 한번 대입들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이 방법이 아니라 오브젝 칼라 요걸 이용해서 이제 써왔는데, 이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트리얼에 있는 재질 편집기에서 재질을 만들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매트리얼 쓰시고, 렌더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 반드시 렌더러를 아놀드로 놔라.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지금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 렌더 사이즈를 320의 이상으로 낮추면 돼요. 여기 뭐 임의로 내가 넣으면 됩니다. 숫자 디폴트로는 6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델과 이제 재질 편집을 같이 하면서 갈수록 이제 재질 편집의 분량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5주 남았네요. 여러분들 이 3D라고 하는 첫 번째 정상으로 가는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진 않았네요. 어쨌든 끝까지 포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계속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면서 건강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